배고프시죠? 전세권 하나만 하고 제가 유치권까지 준비는 했는데 거기까지 가시면 제가 맞아 죽을 것 같고 그 전세권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전세권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전세권은 뭐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밖에 전세 산다, 뭐 전세 그 얘기인데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거기 밖에서 얘기하고는 전세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전세가 아니라 전세권,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등기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죠. 밖에서는 전세금 주고 들어가 살지 등기까지 하면서 살지는 않죠.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등기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모양새는 밖에 있는 전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 물권은 뭐 우리가 배웠던 지상권, 지역권 쭉 이렇게 배우고 계신데 그건 사실 그건 전부 다 외국 겁니다. 외국 거, 외제. 근데 이 전세권은 외국엔 또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물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밖에 있는 무슨 제도는 전세 제도는 외국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임대차가 있는 거지. 우리 옛날부터 있는 이 전세 제도를 민법 만들면서 전세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채권자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약자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힘을 넣기 위해서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세권으로. 근데 법은 참 취지는 좋아. 그래, 니들을 전세권자로 해가지고 물권자로 해가지고 채권자보다 물권자가 힘이 세니까 보호해주겠다 그 얘기인데 문제는 전세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데 그럼 건물 소유자들이 뭐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받고 등기까지 해주나요? 안 해주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저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약간 편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지. 자, 어떻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만 이해하시고, 자 89페이지 의의를 읽어보시면 전세권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전세권자가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는 지료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물권이니까 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타인의 부동산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래서 용익물권인데,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밖에 있는 전세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 주고 사용하다가 기간 끝나요. 그럼 그 줬던 전세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럼 돈 받는 거니까 이건 채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간 다 끝났는데 자 안 줘. 그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내? 정말 이 돈 받아내는 것은 돈 줄 사람이 주지 않으면은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서 확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즉 전세금 주고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 하다가 자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무슨 물권? 담보물권 성격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즉 저당권 설정한 거하고 똑같이 인정해줘요. 그럼 돈 빌려줬는데 저당권 설정했어. 돈 안 갚는다. 그럼 뭐 들어가면 돼요? 경매 들어가야지. 그럼 똑같아요. 이것도 전세권 가진 사람이 경매 쳐서 그 부동산 경락받으면 그 경매 대금에서 그 전세금만큼 뭐 배당받을 수 있어요?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가 그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선 변제는 우선 배당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괄호 2번에 법적 성질이 동그라미 1번 전세권은 기본은 무슨 물건이지만 용익물권적 성격을 갖지만 뭐의 성격도? 담보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에 뭐 토지든 건물이든 얘가 빌려 사용하고 싶은데 전세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3억을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한 건 아니야. 일반적인 전세는 여기서 끝난 거죠. 들어가서 살든지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못 가져야 돼요. 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이제 전세권, 우리가 배우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를 전세권자, 이쪽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자, 다 끝났어. 그러면 이 전세권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용익물권 맞아요. 근데 기간 다 끝나서 이 사람 나가려면 당연히 줬던 3억 원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준다? 그럼 요 전세권이 이제 뭐처럼 행사한다고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행사하면 돼요. 그럼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쳐가지고 경락되면 그 경매 대금에서 요 3억만큼 우선 배당 받아서 나가면 된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용유물권 성질과 담보물권 성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자, 전세권 어쨌든 남의 물건 빌려 사용하는 거니까 존속기간 정하겠죠. 자, 존속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럼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빌린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세권자는 상식적으로 저 부동산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전세권 중에 무슨 성질은? 용유권 성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다만 뭐 받을 때까지, 전세금 받을 때까지 뭐로서? 담보물권 성격으로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세까지 돌려줬다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첫째 줄 끝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2번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일부도 가능하죠. 사용하는 거니까. 자, 2번 들어가죠. 이제 전세권 취득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뭐 주고 전세금 주고 그 다음에 뭐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은 뭐 우리가 볼 건 없고 전세금 주는 거하고 등기해서 시험 문제거리가 나오는데, 전세금 지급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이제 전세금은 반드시 주긴 줘야 되는데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얘기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주지만 나중에 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도 없이 그 전에 이 사람이 이거 계약하기 전에 얘로부터 3억 받을 뭐가 있다면, 채권이 있다면, 그리고 얘 부동산 사용하고 싶어서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금을 3억 잡았다 그러면 또다시 3억 줄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 채권을 뭘로 돌려서, 전세금을 돌려서 전세권 성립시킬 수 있더라. 자, 그게 이제 임대차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설명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동그라미 2번. 전세권 취득에서 동그라미 2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나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것이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럼 등기를 하려면 전세권자를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전세권자는 뭐 한 사람을? 계약한 사람을 전세권자로 등기해야지. 계약은 의리해 놓고서는 병이라는 사람을 전세권자로 등기한다.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계약하지 않은 제3자. 그러니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예요. 자, 무효인데 이 세상은 꼭 법대로만 살아요. 약간의 여유도 있어요. 약간 여유도 있어. 법이 아닌 것도 있다고. 자,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임대차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다 필요 없고, 자, 계약은 얘가 했지만 원래 등기는 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지만 누구 명의로?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해도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무조건 등기하면 안 되고 얘들 셋이 그렇게 하기로 뭐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예요. 그건 이 담보물권의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지문에서 제3자 명의 등기 나오면 뭐 찾아? 합의. 그러면 그 등기는 뭐다? 유효 또는 인정된다. 이렇게 찾으시라고. 근데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뭐 임대차 어쩌고 그러는데, 자, 두 번째 줄. 제3자 사이에 뭐에 따라?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격리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요게 저당권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 담보물권은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7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97페이지에 자, 저당권 파트인데, 저당권은 순수한 담보물권이죠. 자, 1번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당연히 계약하고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럼 당연히 그 등기 명의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한 사람을 명의자로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계약은 의리하고 등기를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 그럼 당연히 그 저당권 등기도 무효가 되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뭐가 있다면, 합의가 있다면. 그래서 괄호 1번 저당권 설정 계약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결론 나왔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합의. 그럼 찾으세요. 첫째 줄에 있죠. 맨 끝에. 되셨나요? 네, 그래요. 되셨어요. 그래서 지문에 제3자 명의 등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면 뭘 찾아서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시라고. 있으면 보고 유효, 없으면 무효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됐고요. 다시 89페이지로 옵니다. 또 하나 이제 등기하고 관련된 게 이제 뭐냐면,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2월 10일 날 합니다. 그러면 존속 기간을 정할 텐데 기간. 자, 보통 계약하면서 존속기간을 2월 10일부터 2년간, 3년간 이렇게 정하진 않죠. 계약은 며칠 날 했지만, 2월 10일 날 했지만, 자, 존속기간은 뭐 3월 10일부터 몇 년간 해서 뭐 2020 몇 년 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문제는 계약만 해서는 전세권이 성되지 않고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꼭 존속기간이 시작된 3월 10일 이후에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전에 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존속기간, 계약은 2월 10일 날 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이건 존속기간 시작되기도 전에 등기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다. 이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용유물권이라면 여기부터 해야지. 근데 전세권은 용유물권뿐만 아니라 뭐 또? 담보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럼 담보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매 쳐서 경매 대금 나오면 거기서부터 배당 받아가야죠. 배당 받는 순서는 뭐 등기한 대로 등기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등기 순서대로. 근데 지금 계약하고 여기까지 이제 한 달 사이 있는데 이놈이 계약을 해놓고서는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 별짓을 다 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한 전세권 등기도 뭐다? 유효다 해야지. 무효다 그러면 틀려요. 어렵진 않아요. 이쪽도 동그라미 4번 들어갑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가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했는데 전세권 뭘 해야 되고요? 설정계약. 그 다음에 뭐? 전세금 주고 그 다음에 등기. 그러면 이 목적물 어쨌든 전세권자는 사용해야 되니까 이 목적물을 전세권자한테 인도, 즉 얘가 점유를 해야 되는 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 요소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아니다. 얘가 꼭 저걸 사용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아니다. 동그라미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3개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고. 그리고 다 써놓고서 그냥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뭐지만 그냥 순수한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많이 있겠다 없겠다.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이 전세권은 무엇으로? 담보물권으로서 대신 많이 사용해요. 돈을 3억을 빌려주고 사실은 뭐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근저권 설정해야지. 근데 그 저당권이나 근저권 설정은 그 근저권의 성질은 효력은 하나밖에 없어. 돈 못 갚으면 뭐? 경매 쳐서 배당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권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있어? 사용 수익도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 권리를 갖는데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2개 다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뭘 갖는 게 좋겠어요? 2개 다 하는 걸 갖지. 그래서 보통은 돈을 빌려주고 이걸 많이 설정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는 않겠지.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이 성립 안 된다 이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건 있어. 순수하게 채권 담보물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전세권을 취득해서 무슨 성격만, 담보물권 성격만 가지고 있는 용익물권 성격을 배제하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지. 이건 물권 법정주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인도받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용익물권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됐나요? 근데 그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지. 그건 완전히 용익권을 배제하는 거니까. 그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거기 단락 자르시고. 그렇지만 괄호 속에 전세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됐죠? 예, 외울 것도 없잖아요. 왜 외울 것도 없어? 물권은 우리 마음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그러면 전세권은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용익권 성질은 있어야 되니까 직접 사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거 단순히 외우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존속기간도 계약으로 정할 텐데 역시 지들 마음대로 정한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법에 정해져요. 테두리를 잡아줘요. 지상권은 최단기간이지만 일단 전세권은 최장기간을 잡아줘요. 자,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최장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럼 10년 넘게 계약을 했다. 그럼 자동으로 몇 년? 10년으로 단축되겠지. 이제 거꾸로. 자, 그게 89페이지. 존속기간을 약정할 경우 밑에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대상이 되는 게 토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세권은 토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또 건물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다 같습니다. 기본적인 같은데 차이 나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특히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 인정되지 않는 게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지금 기간 중에 최장 기간 몇 년은 10년은 둘 다 적용돼요. 근데 최단기간을 둔 게 있어요. 최단기간 1년인데 자, 이건 무슨 전세권만?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자동으로 몇 년으로? 1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살짝 장단치죠. 자, 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요거 1년으로 연장된다. 맞아 틀려? 이건 틀려요. 그냥 6개월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건물 전세권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는 1년으로 연장이 돼줘야 되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뭐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면 가볍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몇 년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통고. 소멸 청구가 아니라 뭐라고? 통고. 그럼 즉시 소멸된다. 유예기간 후에 소멸된다. 유예기간 몇 월? 6개월 지나야 돼요. 6월. 가볍게 봅니다. 자, 괄호 3번에 존속기간 갱신을 들어가죠. 자, 존속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2년 해서 사용했어. 이게 괜찮아. 더 사용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것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어요. 그 약정갱신이야 지들끼리 또 하면 되고 다만 여기도 몇 년 넘으면 안 돼? 10년 넘으면 안 돼요. 자, 문제는 이쪽이죠. 약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뭐 되는 갱신되는 것을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임대차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나오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무슨 갱신이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의미가 빠져나오잖아요. 뭐해서? 묵시해서 뭐 됐다는 거야? 갱신됐다는 거, 법적으로 갱신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묵시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세기간이 끝나가는데 얘 전세금 올려달라 뭐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얘도 나가겠다는 얘기 없이 끝났으면 아무 얘기 없이 끝났으면은 둘이 자동으로 연장한 걸로 봐야 되겠다 해서 법적으로 그냥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무슨 갱신? 법정갱신 또는 뭐 묵시적갱신이라고 그래요. 또 묵시의 갱신. 물론 요건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 요건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의미는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세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인정돼요.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찾아 들어가죠. 괄호 3번 존속기간 갱신해서 동그라미 2번 법정갱신 또 무시적갱신인데 기억번이 이제 법정갱신하는 요건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즉 건물의 소유자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본다가 법정이란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뭐에만 인정된다? 건물 전세권만 인정돼요. 토지 전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은 기억번을 써놓고 그 건물 대신에 토지를 집어넣어요. 토지의 전세권 설정자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맞아 틀려? 틀려요. 거기는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그러면 항상 법정갱신 무시적갱신은 자, 둘이 아무 얘기 없이 끝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갱신되니까 그 내용은 조건은 그 전 거하고 똑같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전세금이 얼마였다면 3억이었다면 그대로 3억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문제는 항상 기간이에요. 기간. 갱신 기간. 자, 전세권에서의 법정갱신 됐으면 그 기간은 그 전에 2년이라고 똑같이 2년으로 보거나 최단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으로 봐주질 않고 이건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이거는. 자, 동그라미 디귿이죠.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요게 이제 나중에 임대차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 막 헷갈린다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요. 특히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비슷비슷해요 이게. 예. 그럼 비슷비슷하면 헷갈리겠죠. 예.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정리하실 건 아니고 그냥 하나씩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들어왔죠. 뭐라고요? 법정. 그럼 이거 등기를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이 이 사람 계속 전세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설정자나 제3자에게 이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갱신, 무시적갱신에서는 이 세 가지를 주의해서 그러니까 법정갱신이나 무시적갱신 지금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 검토하시라고요. 건물이냐 아니냐, 기간 얘기하느냐, 등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냐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체크하시라고. 내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 4번 내려가죠. 이제 전세권의 효력이에요. 이건 이제 얼추 다 했으니까 전세권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은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부동산이 병한테 넘어갔다. 그럼 이 계약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전세금 반환은 누가 해줘야 돼요? 병이 해줘야지, 양수인이. 얘는 얘한테만 청구하지 그전 소유자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성립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구소유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전세권 취득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비가 쫄쫄 새네. 고쳐야 되겠죠? 예, 누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고치면 살아야 돼요. 예, 즉 필요비는 얘가 들어야 돼요. 즉 이 부동산 현상을 뭐 하는 것은 유지는 누가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물권자니까. 물권.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라면 누가 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근데 전세권 물건이기 때문에 네가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고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비용을 우리가 무슨 비? 필요비. 자, 이거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자,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익비가 들어갔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돼요. 자, 당연히 전세권자는 점유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 저축권 갖겠고 상린관계도 인정이 되겠죠. 자, 4번은 이것도 이제 기본 구조인데 만일에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자, 그러면은 을이 지금 건물을 뭐 하고 있나요?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땅에 남의 땅에 그러면 당연히 을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야지 남의 땅에 건물을 짓지. 그래서 얘가 아까 배웠던 무슨 권? 지상권이나 또는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지상물에 뭣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그럼 결국 이 지상권, 임차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의 땅의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지상권, 임차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뭐고?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어? 아, 이걸 소유하기 위해 얘가 있다니까. 됐어요? 네, 그 원리 구조를 이해하시라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 이 A 건물을 병한테 자, 전세권 설정해서 얘가 뭐 취득했어요? 전세권. 뭐해? A 건물에. 그럼 이 전세권자도 이 건물 사용하려면 이 토지 밟고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그럼 당연히 아무 얘기 없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자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이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 미치면 호수종에도 미쳐야지.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게 저당권에서도 또 나와요. 자, 얘가 이 건물을 짓거니까 담보해가지고 얘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어디다가? 건물에다가.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칠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칠까? 얘도 미치지. 다음에 주종관계라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주종관계는 아닌데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지역권과 요역지라면 그럼 법적으로 아예 주종관계를 잡아줘요. 그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구조를 보니까 이 권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남의 땅에 이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하니까 구조가 그렇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주종관계는 아니니까 반드시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지상권에서 지상권하고 건물 소유권이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상권만 넘길 수도 있어. 여기는 건물 소유권만 넘길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법적으로 완벽한 주종관계라고 정해놨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지역권과 요역지 관계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법이 그렇게 됐다고 저를 그렇게 뭐 보지 말고 저는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4번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지금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고요. 근데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어디에도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럼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그럼 결국 이 지상권 임차권은 남의 땅에 뭘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고. 자, 5번 전세권 처분 제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또 대표적인 효력이 처분이 뭐하다? 자유롭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다른 한테 처분하거나 이 부동산을 다른 한테 전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을 때 기본적으로 이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전세권은 외국에 있는 본질적인 물건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있는 밖에 있는 채권적 전세를 물권화시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채권의 성질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본질적인 물건은 아까 지상권에서 보신 것처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어? 지상권은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그래서 처분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받을 필요가 없어? 받을 필요가 없지만 채권의 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이 계약을 하면서 야, 이 전세권 처분하지 마 라고 뭐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설정 계약, 설정 행위에서 전세권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했으면은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세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처분 금지 약정할 수 있어요. 그 약정 나왔으니까 뭘 해야 뭐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됐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괄호 3번. 자,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담보해서 돈 빌릴 수는 없어. 근데 이 전세권, 자, 이건 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돈 빌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아까 보셨던 지상권이나 전세권 권리를 목적으로도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병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것은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결론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전세권은 성질이 한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 무슨 성질과? 용유물권 성질과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지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상태. 이 시점에서 지금 얘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서 저당권 설정해줬다고요. 자, 요때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용유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냐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냐 이 문제예요. 물어보면 딴소리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용유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에요. 이건 줄 알았죠? 아니야. 아직 기간 안 끝났다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용유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했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갚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뭐였어? 끝났어요. 그래도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왜 저당권 설정했어?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담보로 잡은 것을 경매 치려고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에요. 이 경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실행이라고 그래요. 뭐 실행? 저당권 실행. 그럼 여기서 담보로 잡아놓은 것이 부동산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얘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뭘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존속기간이 뭐였나요?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돈을 안 줘요.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끝났으면 뭐가 없어진다고? 이거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담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91페이지 괄호 3번에 전세권의 담보 제공해서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럼 거기서 끝내시고 빨리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얘를 그렇게 걱정하신 분이 계셔. 쟤는 돈을 어떻게 받을까? 아, 받는 방법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로. 그 나중에 저당권 가야 이걸 이해가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끝내시라고. 됐어요? 예. 제가 항상 하는 게 딱딱 끝내시라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고 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서 고민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전전세 더 이상 볼 얘기 없어요. 나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6번 전세권 소멸 들어갑니다. 뭐 소멸 사유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92페이지 들어가죠. 괄호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요. 자, 가장 기본적인 전세권의 소멸 사유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양쪽이 해야 될 일이 생겨. 일단 전세권 설정자는 뭐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죠. 대신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는 것과 함께 이 전세권 등기가 됐겠죠. 등기 뭐 시켜줘야 돼요?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고요. 즉 말소해줄 서류를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의무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행할 때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동시행 관계일까요? 동시행해야지. 누가 먼저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해라, 공평하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시행 관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행 관계인데, 자, 동시행 관계인데, 자, 기간이 끝났는데 얘는 이 의무를 뭐 해? 이행을 하거나 이행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돈을 돌려주면서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이 돈을 줘, 안 줘? 안 줘.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 반환 다 하고 다 나왔다. 근데 돈을 안 준다. 그럼 이 사람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전세권에 무슨 물건에 담보권 성격이 이제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차 없이 전세권에 의해서 이 건물 뭐 하면 돼? 경매 들어가면 돼요. 경매 들어가서 경매대금 나오면 그 배당 받아가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 경매 청구하고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설명 들어갈 걸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이제 전세권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제 이해되셨어. 돈 안 주면 뭣도 칠 수 있고 경매 칠 수 있고, 그 경매대금에서 뭣도 받을 수 있다? 우선 배당,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건물이, 자, 2층짜리야. 건물 한 개, 두 개, 한 개예요. 한 개인데 2층이라고. 근데 얘는 요 1층 부분만 필요해. 굳이 2층까지 전세권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전세금 2억 주고 1층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자, 건물 전부 일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잘 사용했어요. 끝났습니다. 자, 얘가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래서 얘가 전세권액에서 뭐 들어가려고 그래요? 경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빨리빨리 얘기할 테니까, 경매는 항상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부만 떼가지고 그 부분만 경매 들어가는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만 전세권이 있지만 이 부분만 경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가 2억을 안 주니까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도 경매 들어갈 수 있는가? 자, 결론은 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경매라는 것은 권리 효력이 미치는 것만 경매 들어가줘야 돼. 이 전세권은 어디에만 미쳐요? 1층만 미치지 2층 미치지 않는데 여기까지 경매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 그러는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전부자가 나오면서 이제 둘로 나눠져요. 경매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부 여기만 경매 들어갈 수도 없고 전부 경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다행인지 어쩐지 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이걸 담보로 잡아놨어. 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럼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당연히 건물 전부에 저당권 설정했겠죠.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 쳤어, 다른 사람이. 그럼 당연히 이 건물 전부가 경매 들어갔겠죠. 자, 경매 대금이 4억이 나왔어요. 아, 잘 됐네. 어차피 돈 받아야 되는데, 예? 자기가 경매 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경매 쳐서 경매 대금이 얼마? 4억 나오는데 자기 전세권이 얘보다 선순위야. 그럼 이 4억부터 전세금을 배당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 경매 대금은 일부에 대한 거예요, 전부에 대한 거예요? 전부에 대한 건데 얘 전세권은 전부에 대한 거예요, 일부에 대한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억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다. 2억이라고 합시다. 이 건물 전부 경매대금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니까 이 경매대금을 나눠가지고 1억에서만 배당받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우선 변제가 나오면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주 그냥 기계 같으니까 건물 전세권에서 뭐가 보여?
일부 그러면은 경매냐 우선 변제냐 전부 이렇게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부 우선 변제는 된다. 자, 체크하고 문제 풀고 끝냅시다. 동그라미 3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기억번 전세권자는 쭉 들어가서 굵은 글씨로 보세요. 건물 전부 이렇게도 쓰고 괄호석처럼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 이렇게도 써요. 같은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어. 근데 니은번 만일 제3자에서 그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면 그 전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자, 되셨습니다. 뭐 그런 거 잡아놓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그럼 문제 또 역시 두 문제 푸시고 보내드려야지 또. 전세권 틀린 거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끝났죠? 예. 수수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해야지. 자, 용의물권 성격하고 담보물권 성격 두 가지 가지고 있고 건물 일부 전세권 전부 경매 보여 그러면 없다 됐고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장래 전세권자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된다. 배제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 제3자 명의로 등기 이렇게 하려면 뭘 찾으라고요? 합의. 그러면 허용된다. 됐죠? 예. 아,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세요. 그래야지 주는 문제들을 맞추지. 자, 8번 전세권 틀린 거.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 맞죠. 자,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갖는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또 나왔죠. 장차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된다. 자, 동그라미 3번 법정갱신. 자, 그러면 일단 토지만 건물만 건물. 자, 여기는 이제 등기에 대한 얘기죠. 등기를 해야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자, 그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 대항력이란 얘기죠. 또 5번 건물 일부 나오면 또 전부를 물어볼 거고 자, 뒤 뭐가 나와요?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5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용밀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이제 담보물권하고 계약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